UFC에서 화려한 발차기 하면 떠오르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야이르 로드리게즈, 스티븐 톰슨, 기가 치카제 등 각자의 무술을 대표하는 다양한 선수들이 있지만 원조 키커라고 한다면 단연 에드손 바르보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힘이 느껴지는 무에타이 스타일의 발차기부터 뒤돌려차기 같은 화려한 기술까지 모두 구사하는 바르보자는 킥으로 시작해서 킥으로 끝날 만큼 발차기에 미쳐있는 선수이며 레그킥만으로 3번의 KO 승리를 거둔 이색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UFC의 하이라이트 필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가 과연 어떤 장면들을 연출해냈을지 오늘은 한평생을 격투기에만 몸담고 있는 에드손 바르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차도르입니다. 매니 파키아오 단독 인터뷰부터 UFC 명경기 분석 영상까지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격투 컨텐츠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UFC에 들어갈 재능이 있는 국내 선수를 후원하는 차도르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986년 1월 21일 브라질의 노바 프리부르그 태생인 에드손 바르보자. 그는 28주 만에 태어난 미숙아였으며 생존 가능성이 50%밖에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기적처럼 살아남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바르보자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도 남부럽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가 살던 동네는 치안이 매우 나쁜 빈민가였고 대부분이 범죄에 휘말리거나 마약에 중독되었지만 누구보다 자식 교육에 열성적이었던 부모님은 바르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죠.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바르보자는 끼니 한번 거르는 법 없이 무난하게 자랄 수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깽단이 판치는 와중에도 매일같이 공부를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공부벌레 바르보자가 격투기에 발을 들인 것은 바로 8살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짓수를 배우고 싶었지만 회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대신 주민들을 위한 무료 스포츠 센터에서 무에타이를 배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무술을 접한 바르보자는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재능을 드러냈는데요. 마치 천직을 발견한 것처럼 무에타이에 완전히 빠지게 된 그는 일찌감치 격투기 선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10대 시절을 온전히 운동에만 투자하면서 16살 때부터 프로시합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무에타이에서 통산 전적 25승 3패를 기록한 바르보자. 그는 21살이란 어린 나이에 브라질 최고의 무에타이 파이터가 되었지만 아쉽게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 무에타이 인기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면서 무에타이 시합조차 열리지 않게 된 것이었죠. 결국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미국 플로리다로 날아간 바르보자는 생계를 위해 무에타이 코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직 선수로서의 욕심이 남아있던 그는 MMA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으로 넘어간 지 고작 몇 개월 만에 MMA 프로시합에 뛰어든 바르보자. 오로지 무에타이 기술밖에 없었던 그는 데뷔 전부터 플라잉 니킥으로 KO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는 무에타이와 약간의 주짓수만 가지고도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는데요. 무에타이 스타일을 그대로 들고 나와 킥 위주의 경기를 펼치던 바르보자는 쇠파이프 같은 로우킥으로 중소단체 챔피언을 차지하고 순식간에 6전 6승 6피니시라는 화끈한 기록을 세우면서 프로 데뷔 2년 만에 UFC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바르보자의 이 말도 안 되는 페이스가 과연 UFC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그의 UFC 데뷔 전부터 정말 살벌했던 이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발에 무게를 싣고 압박하는 바르보자. 상대의 태클을 가뿐하게 막아내고 오히려 허리를 싸잡아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기존의 무에타이 스탠스에서 MMA 스타일로 탈바꿈한 바르보자. 스프롤과 동시에 언더옥을 파는 동작까지 완벽한 레슬링 방어를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자 로우킥을 살려보는 바르보자. 다리에 충격이 쌓여가지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타이밍을 잡힌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하는 순간 센스가 보통이 아닌데요. 테이크다운 실패로 체력이 빠진 사이 강하게 몰아치는 바르보자입니다. 스탠딩에서는 탄탄한 무에타이 실력으로 압도하고 테이크다운마저 귀신같이 막아내는 바르보자. 잽을 내지 않는 대신 로우킥을 활용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차분하게 운영합니다. 팻 베리와 조제 알도를 제외하면 이 정도 킥을 잘 차는 선수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집요한 로우킥으로 상대
루카스의 전의를 박살내고 결국에는 발차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첫 경기부터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바르보자. 예상을 뛰어넘는 테이크다운 디펜스로 굉장히 안정적인 MMA 스타일을 구축한 그는 이어지는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보너스를 수상하며 기분 좋게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르보자는 테리 애텀과의 시합에서 아주 특별한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장신의 타격가인 애텀을 상대로 다소 답답한 경기를 펼치던 도중 뒤돌려차기 한 방으로 전신을 마비시키는 충격적인 그림을 연출해내고 이 장면이 올해 너카웃에 선정되면서 바르보자라는 이름을 퍼뜨리게 됩니다. 다시 보시죠. 참고로 테리 애텀을 무너뜨린 이 경기는 UFC 최초의 뒤돌려차기 KO로 역사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10연승 행진과 함께 라이징 스타라는 칭호를 받게 된 바르보자. 한창 분위기가 달아오른 이때 그는 제이미 바너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커리어 최초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예 루카스 마틴스를 1라운드 만에 제압하고 다음 경기에선 하파엘로 올리베이라를 쇠몽둥이 로우킥으로 잡아내는데요. 이로써 바르보자는 킥복싱 경기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로우킥 KO를 UFC에서 3번이나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바르보자의 기량은 어느덧 궤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펀치 공방에서 때때로 약점을 드러냈지만 부족한 복싱 능력을 다양한 발차기로 극복했고 웬만해서는 넘어가지 않는 레슬링 디펜스는 바르보자가 스탠딩에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렇게 반등에 성공한 바르보자는 커리어 사상 최대의 강자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상대는 랭킹 8위의 도널드 세로니로 이미 라이트급의 스타파이터로 자리 잡았었죠. 심지어 그도 무에타이 챔피언 출신인 만큼 이 두 선수의 격돌은 굉장히 많은 격투기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보시죠. 시작과 동시에 호키한 스윙이 머리를 강타하고 슬로우 스타터인 세로니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스피드에서도 앞서가며 경기를 리드하는 바르보자. 무에타이 선수들 간의 정면 대결에서 확실한 우위를 나타내고 조금 더 과감한 공격들을 시도하던 이때 예기치 못한 한 방이 터집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던진 잽으로 단순의 승부를 뒤집어내는 세로니. KO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백초크에 들어가고 가진 힘을 다해 버텨보지만 결국엔 탭이 나오고 맙니다. 잘 풀어가던 경기를 한순간의 실수로 내어주게 된 바르보자. UFC 4연승 중 1패 그리고 다시 3연승을 하고 1패. 중요한 시점만 되면 꼭 패배를 하는 바르보자 선수. 이때부터 연승을 하다 패배하는 패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다시 말해 챔피언이 되기에는 2%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실력이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는 선수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랭킹 13이라는 애매한 위치처럼 그는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수문장, 다시 말해 문지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로니와의 경기 이후 바디킥에 이은 펀치 연타로 시원한 승리를 거둔 바르보자. 그는 8연승을 달리던 랭킹 7위의 바비 그린을 격파하지만 도깨비 파이터 마이클 존슨에게 또다시 연승이 끊깁니다. 그 뒤 폴 펠더와의 명승부를 만들어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바르보자는 곧바로 토니 퍼거슨에게 패배하며 찬물을 끼얹고 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체육관까지 옮겨가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UFC의 대표적인 키커 앤소니 패티스와 자존심 대결을 펼칩니다. 도널드 세로니와 토니 퍼거슨에 이어 다시 한번 네임드 선수를 상대하게 된 바르보자. 패티스의 빠른 움직임을 차분하게 따라가던 그는 킥 욕심을 내지 않는 대신 펀치 공방에서 이득을 가져가고 적절하게 로우킥을 섞어주며 발전된 운영 능력을 보입니다. 즉 강하게만 밀어붙였던 과거의 스타일에서 운영형 파이터로 거듭난 것인데요. 이를 토대로 판정승에 성공한 바르보자는 랭킹이 6위까지 오르게 되고 길버트 멜렌데즈까지 무난하게 잡아내면서 타이틀전이 가시권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바르보자는 오랜만에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냅니다. 베닐 다리우시와의 경기에서 답답한 흐름을 깨지 못하던 그는 플라잉 니킥 한 방으로 엄청난 KO를 연출해내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또 멋있는 모습으로 3연승을 기록하던 바르보자 앞에 역대급 UFC 괴물 파이터가 그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상대는 바로 24연승을 질주하던 유명한 그 선수이죠.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예상대로 하빕의 체포술에 꼼짝없이 당하면서 바르보자는 커리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맞이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중요한 길목에서 어김없이 쓴 잔을 마시게 된 바르보자. 그는 다음 경기에서 처음으로 메인 이벤트에 출전하고 라이트급의 거물 케빈 리와 뜨거운 승부를 펼칩니다. 시종일관 레슬링에 밀려 고전하던 바르보자, 회색이 짙어지던 이때 기가 막힌 한 방을 터뜨립니다. 3라운드 초반 회심의 뒤돌려차기가 케빈 리의 머리를 스치면서 UFC 역사에 길이 남을 호랑나비 댄스가 탄생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끈질긴 시간 벌기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자 케빈 리가 끝끝내 테이크다운에 성공하고 이 틈의 데미지를 회복하면서 다시 케빈 리의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킥거리를 주지 않으며 압박해 들어가던 케빈 리, 이어지던 테이크다운 연계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결국 안면에 깊은 상처가 생기면서 시합이 종료되고 바르보자는 커리어 최초로 연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히 높은 랭킹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타이틀 전선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된 바르보자. 그는 한창 주가가 올라가던 댄 후커를 KO로 잡아내지만 저스틴 게이츠의 라이트 훅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어느덧 MMA 프로 생활 10년차에 접어든 바르보자. 갈 길이 바쁜 이때 그에게는 운마저 따라주지 않는데요. 그는 폴 펠더와의 2차전에서 스플릿 판정 패배를 당했으나 16개의 MMA 매치 중에 13개가 바르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를 토대로 항소까지 해봤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최근 경기 1승 4패라는 최악의 부진에 빠지게 된 바르보자. 라이트급에서의 명확한 한계에 봉착한 그는 체급 하향이라는 명확한 승부수를 띄우게 되고 그는 이때 당시 5연승을 질주하고 있던 댄 이게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바르보자는 라이트급에서도 결코 작은 체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패더급 선택은 다소 불안해 보였는데요. 그런 우려를 뒤로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나타난 바르보자는 베테랑의 노련미로 이게를 상대했고 특별한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패더급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바르보자에게는 또다시 판정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18개 중에 13개의 MMA 매치가 바르보자의 승리로 평가했지만 판정단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그 결과 바르보자는 커리어 사상 최초로 3연패라는 좀 슬픈 기록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때 당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르보자는 그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어 패더급 랭킹 14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루빨리 연패를 끊어내야 하는 바르보자. 그에게 주어진 14위라는 자리는 마치 수문장 역할을 일임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보자는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는데요. 메크완 아마르카니를 스피드로 잠재우며 연패를 끊어낸 그는 다음 경기에서 무려 4년 만에 연승을 하게 되고 특히 카운터 복서인 셰인 버고스를 펀치 공방으로 잡아내면서 여전히 경쟁력을 갖춘 선수임을 당당하게 증명해냅니다. 이 승리에 힘입어 패더급 랭킹 9위를 꿰차게 된 바르보자. 활발하게 이뤄지는 세대교차 흐름 속에서 그는 또다시 떠오르는 신인과 붙게 됩니다. 바로 UFC에 입성하자마자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가 치카제 선수이죠. 가라데 파이터로서 바르보자와 결이 다른 키커인 치카제는 직전 경기에서 컵 스완슨을 격침시키며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앤소니 패티스전에 이어 키커들 간의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된 바르보자. 스탠딩 타격전에서 다소 갈피를 잡지 못하던 그는 킥보다는 펀치 위주의 경기를 풀어가고 바르보자에게 흐름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제법 괜찮은 분위기에서 맞이한 3라운드. 그러나 흐름은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11자 가드 사이로 라이트 훅이 들어가자 급격하게 흔들리고 이 위기가 KO로 이어지면서 치카제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르보자는 또다시 연패에 빠집니다. 무패의 신예 파이터 브라이스 미첼을 만난 그는 젊은 선수의 빠른 페이스를 감당하지 못했고 3라운드 내내 그라운드에 묶여버리면서 다소 무기력한 패배를 맞이했죠. 그럼에도 UFC는 바르보자에게 12승 무패인 일리아 토프리아를 붙여주는데요. 2022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던 이 경기는 바르보자의 무릎 부상으로 취소되었고 현재 그는 패더급 랭킹 14위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UFC의 대표적인 키커 에드손 바르보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선수들이 하루가 다르게 은퇴를 선언하는 지금 30대 후반에 접어든 바르보자 선수 역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MMA 파이터로서의 커리어가 그렇게 길게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스타일상 뚜렷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그 실력에 비해서 운이 좀 따라주지 않는 케이스도 많았거든요. 아직 격투 센스 그리고 파이팅 스타일이 살아있는 만큼 바르보자가 마지막 불꽃을 꼭 멋있게 살벌하게 태워주길 바라며 오늘 차도르 방송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